당신이 믿은 클린 디젤, 사실은 독가스였어요. 시험실에선 천사였고 도로에선 괴물이었죠. 배출가스는 기준치의 40배까지 튀어올랐고요. 그 순간 자동차 거인의 얼굴이 찢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왜 시험장에선 착하고 도로에선 괴물이었을까요? 당시 폭스바겐은 디젤을 친환경 해닥처럼 팔았는데요. 유럽에선 디젤 승용차 비중이 높았고 미국만 뚫으면 탄이 커질 분위기였어요. 폭스바겐은 연비와 힘, 친환경을 한 번에 준다며 TDI를 밀었죠. 말이 너무 좋았죠. 광고엔 맑은 하늘과 초록잎이 붙었고 배기구는 향수처럼 묘사됐어요. 소비자들은 죄책감 들고 디젤을 고를 수 있다며 쉽게 마음을 열었고요. 바로 그 믿음이 함정. 본사는 미국 점유율을 키우라며 더 세게 밀었는데 경쟁 상대는 토요타와 혼다였죠. 값과 성능, 규제까지 다 잡으라니 주문이 욕심이었어요. 고객이 본 건 초록 광고였지만 엔지니어가 본 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거든요. 정말 셋 다 가능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죠. 시험을 알아보는 제어 로직이 1100만 대의 운명을 흔들었어요.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폭스바겐의 미국 제도전에서 굴러가기 시작해요. 후장 마르틴 빈터코르는 세계 1위를 향해 질주했고 숫자 압박도 커졌죠. 엔지니어들 책상엔 결국 불가능한 삼각형이 놓였어요. 힘도 좋아야 하고 연비도 좋아야 하고 미국 NOx 규제까지 싸게 넘겨야 했거든요. 비싼 호처리 장치를 달면 쉽겠지만 착각과 공간이 발목을 잡았어요. 예산이 선을 그었죠. 그래서 꼼수가 더 싸게 보였어요. 그때 시험용 제어 로직이 등장했고 공급사 경고 정황도 드러나요. 하지만 현장에선 일정이 먼저였고 해결책은 점점 지름길을 닮아갔어요. 겉으로는 TDI라는 세 글자가 기술 자신감의 깃발처럼 펄럭였는데요. 출시가 빨라지면서 브레이크보다 엑셀이 먼저 밟혔어요. 이미 넘어선 선. 그 선은 공장 바닥이 아니라 시험장 바닥에 맞춰 그어진 선이었어요. 차는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기계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도로에 나가면 바로 들통날 종이였죠. 문제는 누가 그 문을 먼저 열어 젖히느냐였어요. 그리고 2014년 도로 위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혀요. 처음 의심한 쪽은 경쟁사가 아니라 디젤 가능성을 믿던 연구자들이었어요.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웨스트 버지니아대에 실제 도로 측정을 맡겼죠. 트렁크엔 이동식 측정 장비가 실렸고 차는 산길과 고속도로를 오르내렸어요. 시험 대상은 제타와 파사트 그리고 비교용 BMW였는데요. 결과가 나오자 표정이 먼저 얼어붙었어요. BMW는 버텼어요. 그런데 폭스바겐 두 대는 실도로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특히 한 대는 수십 배까지 치솟았죠. 장비가 틀렸나 싶어 다시 달려도 숫자는 비슷했어요. 조용한 기술, 검증이 순식간에 수사 서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났죠. 미국 환경당국과 캘리포니아 규제기관이 질문을 보내자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며 버텼어요. 서비스 캠페인 설명이 나왔지만 실도로 숫자와 해명은 좀처럼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술 문제라는 해명은 더 치명적으로 흔들렸어요. 변명은 달아갔죠. 이제 남은 건 왜 하필 시험에서만 얌전했는지 밝히는 일이었어요. 정답은 엔진룸보다 계산식안에 더 깊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산식은 시험을 알아보도록 짜여 있었다는 쪽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속기 쉬운 장면이 나와요. 자동차는 눈이 없지만 시험 힌트는 놀랄 만큼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구동바퀴는 롤러 위에만 올라가 있고 속도 패턴도 교과서처럼 반복됐어요. 소프트웨어는 그런 조건을 조합해 지금은 인증시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죠. 그 순간 변신! 시험 모드에선 숫자가 순해졌죠.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최대한 열심히 일했고 도로에 나오면 부담을 줄이며 성능 쪽으로 기울었어요. 연비와 주행감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했고 더러운 부분만 바깥 공기가 대신 떠안은 셈이었죠. 숫자로 보면은 더 노골적이에요. 이건 측정 오차나 운전 습관으로 설명될 차이가 아니라 의도된 상태 전환을 의심하게 만드는 간격이었어요.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폭스바겐은 온도나 배터리 보호를 이유로 계속 버텼는데요. 하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될수록 설명은 답이 아니라 회피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2015년 말 초기 수정 계획을 냈지만 칼브는 2016년 1월 12일 이를 불승인했죠. 벽에 몰렸어요. 내년형 판매 승인이 막히면 미국 전략 전체가 멈춰버리거든요. 그제야 설마가 아니라 들켰다 하는 공기가 회사 안을 덮기 시작했어요. 결국 누군가는 버튼을 눌렀고 몇 년간 숨긴 진짜 모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임 끝! 그리고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비싼 고백 중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회사 명운이 아니라 도시 공기 전체가 걸렸어요. 2015년 9월 3일 회사는 EPA와 카비에 패배 장치를 먼저 털어놨고요. 그리고 9월 18일 EPA 통지가 공개됐고 22일엔 회사도 대외 인정에 나섰죠. 사기였던 거죠.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규모였어요. 미국 몇 차종이 아니라 전 세계 약 1100만 대에 같은 엔진 계열이 얽혀 있었죠. 숫자가 선을 넘었죠.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장 빈터코르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회사 안팎에선 누가 알았고 언제 알았고 왜 멈추지 않았는지 캐묻기 시작했죠. 과거 경고와 내부 보고 정황이 다시 소환되면서 몇 명의 일탈이라는 서사는 급히 설 자리를 잃었어요. 선은 조직적으로 넘었죠. 차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성능 때문에 샀든 양심 때문에 샀든 둘 다 속았다고 했어요. 배기구 뒤에 있던 건 친환경 기술이 아니라 정교한 연출이었으니까요. 주가는 흔들렸고 브랜드가 쌓아온 독일식 정밀함 이미지도 같이 금이 갔어요.
신뢰가 터졌어요. 이제 회사는 잘못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값을 치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사와 소송, 리콜과 보상, 그리고 형사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폭스바겐이 걷는 청구서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광고로는 절대 덮을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값이 청구됐죠. 폭스바겐은 차량 개조, 벌금, 법률 비용만 따져도 320억 유로 넘는 부담을 줬어요. 광고 몇 편 값이 아니죠. 미국에선 대규모 합의가 이어졌고 일부 임원은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도 디젤의 도덕적 이미지가 빠르게 무너졌고 도시들은 경유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규제는 시험실만 보던 방식에서 실제 도로 측정까지 넓어졌고요. 예전엔 인증만 통과하면 됐던 회사들이 이제는 실제 주행에서도 같은 얼굴을 보여야 하는 세상으로 밀려났어요. 시험장이 전부가 아니게 됐죠. 이후 실도로 검사는 업계 전체의 새 숙제가 됐어요. 도시 정책도 광고 문구보다 센서 데이터를 더 믿기 시작했죠. 폭스바겐도 전기차 전환에 더 빠르게 베팅하며 새 서사를 만들려 했는데요. 문제는 기술 로드맵보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 속도가 늘 더 느리다는 거예요. 디젤이 남긴 상처는 엔진 개보고다 회사 문화 질문으로 번졌어요. 왜 그런 선을 넘었나? 기록상으론 2006년 설계 실패와 그 뒤에 속임수였어요. 숫자 압박이 윤리보다 앞서면 현명한 기술보다 편한 속임수가 선택되곤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배출가스 스캔들이면서 동시에 기업 문화 사건이기도 해요. 교훈은 아직 현재형이죠. 마지막으로 셈만 보면 왜 이 사건이 아직 현재형인지 보여요. 첫째, 광고 문장은 과학이 아니고 클린일수록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둘째, 주제는 서류보다 현실을 닮아야 하고 도로 데이터가 빠지면 시험은 연기처럼 흐려질 수 있죠. 셋째는 더 불편해요. 기술보다 사람이 문제. 아무리 정교한 엔진이라도 의사결정자가 기준선을 이익계산표 아래로 밀어놓는 순간 시스템은 거짓말 기계가 돼요. 선비가 자꾸 선을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선을 지우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를 말할 때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다시 해야 하죠. 이 편한 미래 설명 뒤에 현실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좋은 기술은 시험실과 도로에서 다른 얼굴을 하지 않거든요. 폭스바겐은 거대한 회사였고 많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가졌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 규모를 줄여주진 못했어요. 커서 더 위험했죠. 한 회사의 선택이 도시 공기, 정책 속도, 소비자 상식까지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 흑역사가 아니라 오늘 광고를 읽는 법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믿기 전에 측정 방식부터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친환경 광고를 볼 때 어떤 숫자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